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20년 전 젊고 건강했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죠. 예, 너무 좋겠죠. 오늘 저의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도 저의 시간처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으실 겁니다. 본 강의에 앞서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20대 때 모습이에요. 굉장히 통통하죠. 이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무분별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아서 바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네, 굶었습니다. 그냥. 마냥 굶었는데 이때는 20대였기 때문에 조금만 굶어도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20대 후반이에요. 이때는 첫 번째 사진보다는 조금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저는 이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오랜 시간 처방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불면증,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등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한 알로 시작한 알수가 세 알, 네 알로 늘어나게 되면서 저는 이 약의 복용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20대는 이런저런 다이어트의 경험들과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30대 때 모습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사진과는 반대로 제 인생에서 몸무게가 가장 조금 나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효과 좋은 다이어트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바로 독방 육아였습니다. 순하지 않은 두 아이를 매일 이렇게 업고 안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두 아이 엄마가 날씬하다고 부러워하긴 했는데 저는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에는 구내염이 잔뜩 올라왔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손등과 팔뚝에 햇빛 알레르기로 인해서 간지럼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메니에르란 병 아시나요? 네, 이거는 굉장히 어지럽고요. 구토로 유발하는 질병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밖에도 방광염, 대상포진, 만성 피로 등 여러 가지 질병들로 힘든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나요? 정답들을 잘 맞춰주시네요. 네,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건강 또한 안 좋아진다라는 시간들이 늘어났는데 제가 이때 살이 빠지는 것도 좋지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즈음에 저는 지인으로부터 유산화의 제품들을 소개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유산화의 비움과 체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요? 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소화 비만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처럼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그리고 미용의 목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고 또 실패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왜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원인보다는 많은 분들이 방법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26,000가지가 넘는 다이어트의 방법들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찌는 원인을 찾아서 그에 따른 맞춤 관리가 정답이다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인보다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반복하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살이 빠질 때 필요한 핵심 키워드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독소 해결이에요. 독소와 다이어트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60조 개 이상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위로 지방과 독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독소를 먼저 제거를 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되고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세포로 되돌아가는데 독소를 제거하고 체지방이 빠져야 건강해진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독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독소는 내독소와 외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그리고 장 속에서도 만들어지는 이런 유해균의 독소들을 내독소라고 하고요. 외독소에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 섬유 유연제,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들, 그리고 뭐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들, 그리고 미세먼지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들이 바로 외독소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체중이 증가하거나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소화 또는 대변에 이상이 생기며 계속해서 피로감이 느껴지고요. 온몸에는 염증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독소들 우리 해결을 해야겠죠? 네, 바로 이 독소의 해독의 3단계로 우리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빠져나오는 배출의 단계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순환계로 빠져나온 독소는 간으로 가서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이렇게 중화가 되어야 해요. 이때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그리고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실리마린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중화가 된 독소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만약에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빠져나오지 못한 독이 다시 우리 몸속에서 더욱 독한 독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물, 유산균, 그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마그네슘들이 충분히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해독의 3단계를 통해서 독소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영양과 다이어트입니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무슨 영양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조한경 박사가 쓴 환자 혁명책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필요로 할 때, 즉 신호를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이 부족해도 미네랄이 부족해도 이러한 배고픔이라는 신호로 받게 되는데요. 배고프면 우리 어떤가요? 일반 식사 외에 빵이나 저희는 굉장히 빵을 좋아하는데 빵에 먼저 손이 간다거나 아니면 초콜릿 그리고 믹스커피 같은 걸로 이렇게 수시로 배를 채우게 되죠. 그런데 몸이 원하는 영양소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필요하게 배가 고픔을 느끼고 이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체지방이 쌓이고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찬 몸은 어떨까요? 네, 불필요하게 배가 고프지 않고 음식들을 찾지 않게 되면서 이런 살들이 찌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대량 영양소들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남아도는 영양소들이 체지방으로 쌓이고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챙겨 드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화, 흡수, 에너지 대사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지방 조직으로 쉽게 축적이 되는 반면에 단백질은 근육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뭐 닭가슴살이나 두부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칼로리와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이죠. 굶으면 살이 빠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굶게 되면요.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사를 저하시킨다든지 지방을 축적시키고 근육의 손실을 가지고 오고 오히려 살이 찐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미용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되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진다든지 심하면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굶는 다이어트에 대한 기사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굶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굶다가 우리 어떻게 하죠? 갑자기 마구 먹는 폭식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음식이 몸 안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는 에너지 저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축적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시 살이 찌기가 쉬운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굶는 다이어트 말고 다른 방법 필요하겠죠? 네, 바로 칼로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고열량의 음식이나 우리가 한 끼 식사로 먹는 음식은 약 700에서 1000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산화의 뉴트리밀은 한 끼에 235kcal로 칼로리를 조절하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뉴트리밀에는 열량 조절뿐만 아니라 20g의 단백질, 10g의 식이섬유, 그리고 15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는 충분한 한 끼 식사입니다. 네, 네 번째는 호르몬과 다이어트입니다. 네, 비만은 이런 많은 호르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호르몬 문제를 해결해야 살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슐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0부터 100까지 혈당 지수가 있는데요. 뭐 햄버거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은 GI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잉으로 공급이 되고요.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불필요한 음식들을 드시면서 불필요한 그런 체지방이 쌓이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남아도는 인슐린들 때문에 우리가 당뇨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해결 방법이 필요하겠죠? 옆에 보신 것처럼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으로 식습관을 개선을 해주시고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을 충분하게 드시고 칼로리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빨간 그래프는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셨을 때 나타나는 모양인데요. 혈당 지수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가 비례합니다. 빨리 올라간 만큼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커진 폭만큼 체지방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초록색 선은 어때요? 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나타내는 음식을 우리는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별 혈당 지수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 55 이하인 음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매번 매 끼마다 55 이하인 음식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드시는 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유산화의 뉴트리밀은 평균 GI 지수가 23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채소의 오이와 청경채 이런 것들과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오이로 배불리 먹기는 힘들죠. 그리고 영양소를 채우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유산화의 뉴트리밀로는 이런 칼로리 조절과 영양소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반 식품과 뉴트리밀의 GI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한 끼라도 이렇게 뉴트리밀로 일반 식사 대신에 드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사주 해독 다이어트를 쓴 박용우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라고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살을 빼주는 호르몬이 감소하고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러 호르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우리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음식을 섭취를 유도하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상승이 되고요. 식욕 조절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90% 이상은 장에서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 식욕 조절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살이 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5가지. 첫 번째, 독소를 해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충분한 영양을 채워주시고, 세 번째, 칼로리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수면 및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서 저절로 살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알고 맞춤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고 요요가 오지 않으면서 살이 잘 빠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완벽한 원리를 가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단계인 해독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루 3끼 뉴트리미를 섭취하시고 종합 영양제와 맞춤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모두 장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해독 단계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주는 시기로서 세포 해독, 혈관 해독, 장 해독, 간 해독 등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의 건강 스위치를 켜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에서 7일 동안 지속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2단계는 체지방 감량의 단계입니다. 하루 2끼 뉴트리미를 섭취해 주시고 한 끼는 건강한 일반식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체지방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감량되는 단계인데 우리 살이 빠질 때 한 번에 훅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고 유지하고 빠지고 유지하고 하는 이런 계단식 감량으로 만들어 가셔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그러한 빠지고 유지하는 기억하는 단계를 가져가시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원하는 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3단계는 유지의 단계입니다. 하루 한 끼는 뉴트리미를 섭취하시고 두 끼는 건강한 일반식을 드셔주시면 되는데 건강한 몸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포에 담은 유산화의 건강 약속, 바로 종합 영양제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쉽고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핵심 키워드 5가지 중에서 독소 배출과 영양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 대용식 뉴트리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뉴트리밀로는 영양소와 칼로리 그리고 혈당 지수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소, 영양, 칼로리, 호르몬을 챙길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개인 맞춤 뉴트리션 제품들입니다. 중성 지방을 억제해주고 인슐린 조절,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메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염 작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한정에 들어있는 프로후라바놀 C300과 C600 제품이 있습니다. 네, 독소 중화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켜주고 칼로리를 2배로 연소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수로 필요한 제품이죠. 코키논 30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헤파실인데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도 간이 하는 역할이 500가지 이상이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역할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마그네칼 D와 마그네슘 파우더는요.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들로는 독소, 영양, 칼로리, 호르몬, 수면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 건강한 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소장에서 대장까지 살아가는 특허받은 균주 100억 마리가 50대 50으로 균형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이 있고요. 소화효소를 구성분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부, 장, 면역까지 챙길 수 있는 알로엔즈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 개선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화이버지 플러스 FOS 액티브 제품이 있고요.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기능성 원료인 카텐킨 성분이 들어있어서 12주 동안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허리둘레 감소, 체지방 감소, 체중 감소 등 9가지 지표에서 감소된 부분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는 혼자 하면 외롭죠. 재미도 없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화에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개인 맞춤 통합 영양 프로그램인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챌린지 총 결산 결과 참가자의 체지방 감소량이 16,000kg 이상이 되었고요. 이렇게 참가자 완료하신 분들의 숫자가 11,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통해서 빛나는 4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꾸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몸으로 멋진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드레스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첫 번째 통통했던 그 사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때로부터 딱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런 시간에 비해서 저는 스스로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해서 좋은 제품을 잘 섭취했기 때문인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대가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예전처럼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요. 네, 여러분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나를 파괴한다. 이 영화배우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한 말입니다. 요즘처럼 인스턴트 음식들이 넘쳐나고 배달 음식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이런 시대에 계속해서 입이 즐겁기 위해서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음식을 섭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 우리는 몸매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악화되는 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죠. 앞으로 몇십 년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젊어지고 싶으시죠? 네,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유산화의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유산화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도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